자기주도, 공부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자기주도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하고 있는 3가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이른바 홍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는 게 되게 얼핏 보면은 혼자 공부하는 습관만 들이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아이를 오랫동안 키우면서 경험해본 바로는 스스로 하려는 습관이 먼저 되어 있지 않으면은 혼자 공부까지 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아니, 기본적인 생활도 혼자 못하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 중에서 제일 순위가 밀리는 공부를 혼자 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주도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저와 저희 아이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기. 학원 스케줄 변동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뭔가 제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조정을 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자면은 학교에서 왜 체험학습 신청하잖아요. 그럴 때 체험학습 신청서부터 보고해야 되는 일까지, 아니면은 학원 요일을 바꿔야 하는 일 등에 대부분 아이가 선생님들과 스스로 조정을 하게 해요. 요즘은 학교도 선생님하고 하이톡으로 연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 아이는 핸드폰은 없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 핸드폰으로 선생님께 직접 연락을 드릴 수 있게끔 해요. 물론 전반적인 계획, 여행을 혼자서 갈 수는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모든 계획은 저와 그리고 저희 남편과 협상을 하고 있지만은 집에서 일단은 결론이 나면은 밖에서 자기와 관련된 일들을 자기가 스스로 어른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아이가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어른한테 전달을 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자기가 다 전달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초반에는 선생님과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농구 시간을 앞으로 계속 바꾼다고 저는 말씀드린 줄 알았는데 선생님은 한 번만 바꾸는 줄 알고 허락을 하셨다가 나중에 선생님이 왜 계속 다른 시간에 오냐고 저한테 전화가 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머릿속에는 한 1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있는데 실제로 바깥으로 꺼내서 얘기를 하는 건 한 5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듬성듬성 이가 빠진 문장들. 그러고는 자기가 그 10개를 다 말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핸드폰을 쓰게 한다고 했는데 카톡을 이제 다른 사람하고 주고받다가 전송을 해놓은 거를 제가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되면은 전후 사정 다 빼놓고 자기 편한 대로 할 말만 딱 하고서는 자기는 다 전달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하나 이럴 땐 이런 말을 추가해주면 더 좋다. 이 정도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0% 스무스하게 흘러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초반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죠. 이렇게 하나하나를 자신의 언어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그들과 좀 부딪혀보고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른 뒤로 슬쩍 그냥 숨는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방법을 차근차근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 찾기. 머리를 자를 때 혼자 가서 직접 설명하고 알아서 깎고 오게 해요. 어렸을 때는 늘 제가 같이 가가지고 항상 이렇게 얘기했었죠. 똑같아요. 구렛나루 자르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다듬어 주시는데 앞머리는 비대칭으로 오른쪽으로 넘겨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자꾸 제가 가면은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자르다 말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저한테 더 자를까요? 이쪽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애 머리를 자르는데 저보고 마음에 드냐고 그러시는지. 이게 제 머리를 자르는 건지 애 머리를 자르는 건지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적어도 자신의 신체 일부와 자기 몸에 걸치는 것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케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의견을 이렇게 물어가면서 제가 전달을 하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스스로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머리를 자르다가 중간에 마음에 안 들 때가 간혹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는데 선뜻 입이 안 떨어졌어요. 미용실에서 나와가지고 뒤돌아서서 오늘 잘못 잘랐어. 어떡하지? 이렇게 후회하는 스타일?
이게 왜 그러냐면 평소에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안 해봐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자기가 혼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머리에 달려있는 그 머리카락을 자기가 살펴보고 중간중간 점검도 해보고, 그리고 혹시 더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했죠. 처음에는 아이가 자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차라리 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몇 달에 걸쳐서 자기 혼자서 이렇게 자르고 해보니까 자기가 알아서 자기 스타일대로 매달 틀리게 머리도 이렇게 잘라보고 저렇게도 잘라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자기가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아이가 주도적으로 행동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주의할 점, 이제 아이가 혼자 해보게 이것저것 시키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른들이 저랑 같이 있을 때 말고 아이가 혼자 있을 때는 아이가 막 말을 중언부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귀찮아서 좀 무시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안 들어주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계속되면은 아이도 자기가 하는 말이 안 받아들여지는구나,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아이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곳, 아이가 좀 더 쉽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을 미리 같이 좀 머리를 자르면서 이곳저곳 알아보고 그리고 탐색을 하고 정말 그 중에서 서비스 정신이 좋은 곳으로 골라서 그런 경험을 시키다 보면은 아이도 쉽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옷도 저랑 같이 이제 평소에 백화점이나 아울렛을 가게 되면은 원하는 스타일도 직접 골라보고 입어보고 신어보고 자기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구별해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 파악을 해보고 하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그렇게 하면서 직접 이제 백화점에서 물건도 사보고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다양한 색깔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자기가 고르고 골라서 입어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자기가 다 이제 비교를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여기 이런 데 끼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몸에 딱 맞게 정돈되게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세 번째, 스스로 가족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일 찾기. 집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가족이 같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나도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도 뭔가 할 일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일을 만들어줘요. 아주 기본적으로는 다들 하시는 식사 전에 수저 놓고 식사 후에는 정리하고 싱크대에 갖다 놓고 그런 일부터 좋아하는 요리도 같이 만들고 빨래 널고 개고 이런 일, 그리고 화장실도 청소를 해보고 이런 일을 유아 때부터 했는데 이제는 왜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기본적인 집안일 말고도 특히 여행 갈 때 이제 각자 여행 경비 중에서 간식비, 식비 이렇게 일정 부분을 낼 수 있도록 해서 한 번이라도 자기가 여행에서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도록 하는 편이에요. 여행 계획을 짤 때도 저희는 100% 자유여행이기 때문에 아이가 짠 코스를 전체 중에서 일부에 추가를 시켜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 여행에 참가하게끔 만들죠. 이렇게 하니까 아이도 뭔가 이 집에 내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항상 느끼고 그런 데에서 늘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이제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해야 할 부분이 늘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게 주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행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집안일, 여행,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이 하는 모든 행사에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아이가 이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하나쯤은 꼭 마련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뭐야, 대단한 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제가 이런 건 좀 알아서 해라, 혼자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스스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공부도 스스로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까? 이게 과연 갑자기 되는 일인가? 그냥 단순히 아이가 커가지고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사소하지만 일상적으로 반복이 되는 생활 습관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더라고요. 혹시 우리 아이가 너무 의존적이고 혼자 하는 습관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에서 힌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